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유 5천만 배럴을 방출하겠다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발표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슈가 조금 좀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략적 비축유라는 것을 푸는 이유, 이거는 원래 정말 미국의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석유를 모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아두고 있던 석유를 이제 풀겠다. 5천만 배럴이면은 적지 않은 양이긴 합니다만, 물론 미국 전체가 지금 비축해두고 있는 양이 6억 배럴이 넘기 때문에 한 5%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지 1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천만 배럴을 방출한다. 전략적 비축유를 미국 정부가 방출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정도로 이 미국 사회가 위급한 상황이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지적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전략적 비축유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물가 상승 때문이죠. 지금 뭐 다음 주가 아니 요번 주죠. 바로 요번 주에 좀 있으면은 이제 땡스기빙 연휴가 시작이 되고, 땡스기빙 연휴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이죠. 서로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추석이랑 똑같습니다.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 도마 위에 바이든이 올려져 가지고 난도질을 당하겠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걱정이다. 국경이 무너져서 난리다. 아유,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어떻게 그렇게 창피스럽게 했는지 모르겠다. 갈수록 우리나라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다. 중국이 오히려 더 세져 가고 있다. 러시아도 지금 위험한데 러시아랑 중국이랑 힘 합치면 미국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가스비라도 좀 줄이자. 가스비 올라가서 정말 돌아가시겠다. 너무 비싸다. 예전에 이 2달러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 막 3달러가 넘어가 있고, 도대체가 한번 이렇게 가스 한번 넣으면은 예전에 30불이면 충분히 그냥 가득 채웠는데 요즘에는 뭐 50불, 60불 넣어야 된다. 막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게 막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바이든 행정부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가스값만큼이라도 좀 바로잡아달라라는 아우성은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표를 받아야 되는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어떻게 해서든 석유값 좀 낮춰달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낮춰달라라고 소리를 쳐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고민했겠죠. 여기저기 가가지고 구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펙 가가지고 석유 좀 더 많이 생산해달라, 가격을 좀 낮출 수 있게끔 많이 생산해서 우리한테 수출 더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 해봤는데 오펙이 콧방귀도 안 끼죠. 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석유 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참 애매한 입장 아닙니까? 예? 가뜩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석유 달라고 하기가 좀 뻘쭘해진 상황이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송유관을 못 만들게 해버렸는데, 예, 열심히 만들고 있던 송유관을 갖다가 허가를 취소해가지고 못 만들게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첫날. 그래 놨으니 이건 뭐 캐나다에 가가지고 석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입장이 상당히 애매한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전략적 비축유를 이제 풀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전략적 비축유를 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 봐라. 우리가 지금 알아서 지금 전 세계 이 석유값을 조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략적 이거 비축유를 풀어가지고 가스값을 낮추려고 그래? 석유값을 자기네 마음대로 조정을 하려고 그래?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서 12월 2일 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말에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펙 산유국들은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이 미국 이거 좀 규제 좀 해야 되겠다. 만약에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는 오히려 석유 생산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통계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통계 보면은 국제 유가가 3%도 올라가지고 지난 일주일 사이에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유가 낮추려고, 석유값 낮추려고 이거 전략적 비축유를 푼다고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오펙이 저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당장 급하게 영국, 그다음에 인도, 한국도 들어갑니다. 한국, 일본 이런 이제 동맹국들한테 연락을 급하게 합니다. 급하게 연락해서 야, 우리가 지금 전략적 비축유를 풀려고 그러는데 오펙 쪽에서 말 안 듣고 오히려 유가 장난칠 것 같으니까 너희도 좀 같이 도와달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말도 안 되게 지금 뭐 4일치인가 뭐 5일치인가 지금 비축유를 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일본에서도 500만 배럴 지금 방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인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나 컨트롤이 안 되니까 미국이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막 동맹 국가들까지 전부 다 비축유 풀어라. 비축유를 풀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풀 겁니까? 비축유 풀었는데 가스값 안 내려가면 더 풀 겁니까? 그러다가 비축유 바닥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에너지 종속국이 돼가지고 오펙에서 시키는 대로 코 질질 끌려다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려고? 일단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이 위기를 모면하자라는 식으로 임기응변식의 조치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석유값 가지고 장난치는 뭐 이런 정도식으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느낄 때에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내놨습니다. 오늘 내놓은 이 성명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비축유는 적거나 사실상 비어 있었는데 오랫동안 비축유가 모자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떠한 대통령도 석유를 채우는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석유라는 게 휘발유 아닙니까? 휘발성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오래 두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좀 없어지나 봅니다. 조금씩 줄어드나 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없어진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새로 채워넣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 규모가 성장이 되고 이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미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도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비축해두는 석유의 양도 미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죠. 뭐 1년이면 1년을 감당한다거나 뭐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적어도 90일은 감당하겠다 뭐 이런 감당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석유를 풀 수 있어야 되는 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비축하는 석유의 양도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어 있었다. 아주 매우 부족한 비축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3년 전 유가가 매우 낮았을 때 바로 꼭대기까지 석유를 채웠다. 만땅 채웠다 이거죠. 그 비축유는 전쟁과 같은 심각한 비상사태에 사용되기로 돼 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조 바이든이 인위적으로 기록적인 고유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새롭게 넘쳐나는 전략적 비축유에 대한 공격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들었다. 1년 전만 해도 오펙으로부터 독립한 상태였지만 현재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가솔린이 7달러에 팔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전략적 비축유에서 석유를 빼앗고 있다. 이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인가?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비축유는 말 그대로 비축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그걸 풀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외계인이 침략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심각하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비축유 풀어서 이것이 그러면은 뭐 유가가 정말 떨어졌느냐? 그랬으면은 저희가 그래도 뭐 머리 좀 썼구나라고라도 하겠는데 이건 뭐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비축유만 축나고 그리고 지금 가스값, 석유값, 국제유가는 이미 올라 있는 상태이고 다음 주에 오펙에서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텐데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더 가스값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저희가 과거 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왔었을 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가지는 않겠지. 제발 그 상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일자리는 많아지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환경. 왜? 뭐 백신 의무화니 뭐 마스크 의무화니 뭐 이런 쓸데없는 의무화 조치 때문에 일자리는 생겨져 있지만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전부 다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스값 컨트롤을 잘못하고 있다. 석유값 컨트롤을 잘못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 가뜩이나 공급망이 막혀져 있는 이 병목 현상 때문에 공급망이 막혀져 있는 이 물류 대란 상황 속에서 가스비까지 확 올려놓으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오펙 애들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쟤네들이 국제 석유값 전부 다 한번 니네 맛 좀 봐라. 어쭈 뭐 미국, 영국, 뭐 일본 다 합쳐가지고 한국, 아이고 다 합쳐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해봐? 어쭈 이거 봐라.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얘네들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텐데 미국은 사실 최후의 보루가 있죠. 바이든이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자 다시 석유 채취하기 시작하시오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땅속에 지금 묻혀 있으니까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예? 그러니까 그냥 석유 채취 예전처럼 해라라고 풀어주면 그만입니다. 한국, 일본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특히 한국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무작정 바이든이 하란다고 내하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게 따라갈 일이 아닌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저희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요. 일단은 그 5천만 배럴을 푼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3,200만 배럴은 몇 개월에 걸쳐서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몇 년 다시 이제 채워지는 데는 또 몇 년 정도 거쳐서 다시 채워 넣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악관에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문구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몇 개월, 몇 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까지 이런 표현이 없고요. 대략 이렇게 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에너지부에서 연방에너지부에서 이제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부에서 발표가 나오는 걸 저희가 지금 기다려 봐야 할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800만 배럴은 이미 의회에서 석유 판매를 승인했던 부분을 좀 더 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뭐 예전보다 일정을 좀 앞당기는 거라고 하니까 조금 그나마 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5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이걸 방출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때문에 상당히 좀 저희가 긴장해야 되는 상황, 오히려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댓글에서 크리스티나 호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일본이 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500만 배럴 방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나라들이 이렇게 각각 비축유를 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냐?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인도 같은 미국의 의존도가 있는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대장 나라가 한다는데 우리 동맹 나라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옳으냐 틀리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대장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갔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막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비요? 저 산으로 가자.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은 그 따라갔던 그 사람들만 개고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미국의 지도자가 지금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다 따라 붙었다. 그랬는데 과연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냉큼 뭐 일본, 인도, 영국, 한국 전부 다 따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참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고요. 바이든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가스값이 떨어지길 바라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쓴 머리가 먹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는. 그래야 우리 민생이 안정이 되니까.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제발 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지금 골치 아픈, 취임하자마자 며칠 동안 엄청나게 많은 행정명령들을 내놔가지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더니 이제 그 개판으로 만들어 버린 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또 개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 이거 참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